은행 자동문이 무표정하게 열렸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형광등은 사람을 시험하듯 밝았다. 강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생활비가 바닥나 어쩔 수 없이 온 곳이지만 그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웠다.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 강병수, 낡은 점퍼와 오래된 체크 모자는 그들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민호에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문제는 세상이 그들을 다르게 본다는 사실이었다. 창구 3번에서 윤세라가 시선을 들었다. 처음에는 미소인 듯 했지만 곧 입꼬리가 비뚤어지며 뚜렷한 경멸로 바뀌었다. 다음 분. 그녀의 눈길이 병수를 훑었다. 찢어진 바지끝, 오래된 신발,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손님, 여기 그런 분들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복지센터는 아까 지나오셨죠? 민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지금 뭐라고요? 세라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잔액도 1,000원이시네요. 여기가 뭐 구걸 받는 데인 줄 아세요? 은행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수군거림, 희죽거리는 얼굴들. 민호는 그 시선들이 칼처럼 할아버지에게 꽂히는 걸 그대로 보고 있어야 했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하지만 세라는 비웃으며 말했다. 사실을 말한 건데요. 그때 지점장 박도훈이 다가왔다. 무슨 소란이에요? 아, 고객분이네. 어떤 문제십니까? 하지만 그도 병수를 보더니 대놓고 표정을 구겼다. 죄송하지만 여긴 VIP 고객 창구입니다. 일반 고객은 저쪽으로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 문장이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방해? 할아버지를 방해물 취급하는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명백한 모욕이었다.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가자. 하지만 여긴 우리가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 민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죄책감이 곧 터질 것 같아서였다. 왜 나는 할아버지를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한 걸까?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한 방 안은 어두운 감정들을 자극했다. 민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된 직장만 있었어도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사람의 값어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잘못된 거지. 너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따뜻해도 민호의 내면에 쌓인 죄책감은 쉽게 녹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 다시는 오늘 같은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지켜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너는 내 스스로를 잊지 마라. 그 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절망 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건 분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비롯된 새로운 각성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다시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 순간 민호의 두 눈은 이전과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처럼. 다음 날 아침 은행 지점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인데도 안쪽에서는 누군가 급하게 문서를 넘기는 소리, 금속 서랍을 닫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마치 큰 비밀을 숨기려 급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같았다.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밝음은 오히려 은행 내부의 불안함을 더 드러내고 있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도착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몰라. 아침부터 팀장 표정 장난 아닌데. 윤세라는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려 했지만 손끝이 이유 없이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눌러붙이며 말했다. 뭐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실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 어제 그 노인과 그 젊은 남자,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특히 노인의 마지막 눈빛은 단순히 억울함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침착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은행 전체의 공기를 찢는 알람음이 울렸다. 띵. 전 지점 비상공지 도착. 직원들은 일제히 스마트 패드를 확인했다. 금우금융 긴급 이사회 소집. 발신자 강병수 최대 주주. 즉시 전 지점 운영 정지. 모든 지점장 긴급회의에 참여.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숨이 멎은 듯한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의 속삭임. 최대 주주.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설마 어제 그 노인? 윤세라는 하이힐을 신은 발목이 순간적으로 휘청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백지처럼 허옇게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돼. 그 거지 같은 노인이? 하지만 알림 메시지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잠시 뒤 지점장 박도훈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다들 책상 정리하고 대기해. 오늘 아주 큰일 났어. 누군가 물었다. 지점장님 알려주셔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말하면 내 인생 망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다. 그 모습을 본 윤세라는 진짜로 다리가 굳어버렸다. 어제까지 자신에게 굽신대던 사람이 오늘은 공포로 미쳐버릴 듯 흔들리고 있었다. 10시 0분. 은행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로비는 얼음처럼 차갑고 정적이었다. 직원들의 숨소리, 고객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했다. 모두가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검은 맞춤 정장을 완벽히 차려입은 강병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의 남루한 외모는 어디에도 없었다. 구두는 광이 반짝였고 넥타이는 단정했다.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로비의 온도가 몇 도나 떨어진 것 같았다. 직원들은 의자를 밀거나 펜을 떨어뜨리며 당황했다. 윤세라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저 사람 진짜 그 노인 맞아요? 박도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중얼거렸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끝났어. 병수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직원들과 고객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비난도 분노도 아닌 판단자의 침착함이었다. 잠시 후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어제와 달리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 은행은 이미 판결의 날을 맞이한 분위기였다. 병수는 직원들을 향해 짧게 말했다. 오늘 이 은행은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은행을 통째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사회장 문이 천천히 닫히자 내부 공기는 숨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무거워졌다. 커다란 테이블, 높은 천장, 유난히 밝은 조명 아래서 모든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공간. 강병수는 그 중심에 앉아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다.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주변 임원들의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했다. 박도훈 지점장. 병수가 이름을 부르자 박도훈의 어깨가 급격히 경직됐다. 예, 배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진 자의 것과 같았다. 병수는 서류를 한 장씩 탁, 탁 소리내며 펼쳤다.
3년간의 지점 운영비. 여기에 고객 계좌에서 빼돌린 금액이 실려 있군요. 박도훈의 입이 떨렸다. 오해입니다. 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오해라기엔 금액이 너무 크군요. 2억 4천. 주변 임원들이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병수는 두 번째 파일을 올렸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대출건. 그는 종이를 넘기며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윤. 세. 라. 순간 이사회장 공기가 또 한 번 산산이 깨졌다. 윤세라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서 비틀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건 지점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도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 병수는 손가락 하나로 그들의 언쟁을 끊어냈다. 사적인 대출 1억 8천. 응? 이 돈은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였죠. 이사회장 구석에서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다. 탁, 그 작은 소리는 폭탄처럼 울렸다. 불륜, 금융비리, 권력 남용, 직원 인사 조작, 도덕적 금기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었다. 병수는 세 번째 문건을 열었다. 고객 등급 차별 매뉴얼,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지 같은 노인네들은 빨리 돈 없는 인간들한테 시간 쓰지 말라고. VIP 아니면 그냥 복지센터로. 이사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윤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편집이에요. 누가 녹음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병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사고 방식이었단 겁니다. 박도훈은 어깨를 떨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제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하오? 네. VIP 아니면 방해되지 않게 빨리 나가라. 박도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이사회장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신입 직원 오지혜였다. 작은 체구, 두 손을 꼭 쥔 모습.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회장님 증거들을 모은 건 저입니다. 윤세라가 소리쳤다. 내가 감히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지혜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이 지점은 썩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용기가 오늘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오. 이사회장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뒤집혔다. 숨을 쉬는 것조차 무거울 만큼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이제 남은 건 참교육의 순간. 병수의 손이 마지막 문건 위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형 선고처럼 무거웠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이사회장은 이미 초토화된 분위기였다. 비리는 드러났고 불륜은 밝혀졌으며 고객 모욕 녹음까지 공개되었다. 그러나 강병수의 표정은 아직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다. 마치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병수는 테이블 한쪽에서 묵직한 검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 은행이 어떻게 썩어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조장했는지에 대한 진짜 뿌리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이사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다. 병수는 첫 번째 파일을 열며 말했다.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죠. 사진이 화면에 띄워지자 윤세라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사진 속에는 박도훈과 윤세라가 호텔 라운지에서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비싼 명품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날짜, 시간, 장소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회 회장님, 박도훈은 벌벌 떨며 말했다. 저건 사생활입니다. 병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생활이 은행 돈으로 유지됐다면 이미 공적인 문제지요. 다음으로 병수는 두 번째 문건을 펼쳤다. 이건 더 충격적이었다. 문건 제목. 부당대출 심사 승인 리스트 은폐본. 리스트에는 익숙한 이름들, 사회 유력 인사들, 그리고 놀랍게도 지점 내부 직원들의 가족 이름까지 있었다. 윤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가리켰다. 이건 지점장님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박도훈이 고함을 질렀다. 입 다물어! 내가 먼저! 병수는 그들을 다시 단숨에 멈춰 세웠다.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병수는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그의 손자 민호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건 나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이사회장이 흔들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병수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다. 금우금융 지분 구성 실제 보유 지분 비공개 내역. 목록의 맨 위에는 강병수 42.7%, 문서 아래에는 오래된 각서가 붙어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감춘다. 민호가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병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어릴 때 너와 내 부모가 사고를 당한 그날, 나는 원래 언론과 세상의 표적이었다. 그래서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악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걸 숨겼다. 윤세라와 박도훈은 놀라움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다. 어제 모욕한 사람은 단순한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금융권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파일은 오늘 아침까지도 제 손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직접 제 우편함에 넣어두었더군요.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도훈 서민 고객은 빨리 돌려보내라니까.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라고. 윤세라 VIP 아니면 그냥 복지센터. 가난한 인간들 상대하기 싫으니까. 박도훈 회장 같은 사람 오면 어차피 우리가 모시겠지. 이런 거지들 말고. 세 사람은 순간 돌처럼 굳었다. 그 음성은 완벽했다. 말투, 상황, 뉘앙스, 전부 도망칠 수 없는 증거였다. 병수의 시선이 윤세라, 박도훈을 천천히 훑었다. 당신들이 말한 거지 같은 인간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윤세라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회장님, 제발 저희 그땐 정말 몰라서. 병수가 조용히 말했다. 몰랐다고? 사람을 모욕할 때는 배경을 보고 사람에게 무릎 꿇을 때는 신분을 본다. 그게 당신들의 본성이지. 이사회장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 이미 모든 판결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참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이사회장은 이미 사실상 전장이었다. 증거는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였고 범죄는 명백했다. 이제 남은 건 심판과 처벌뿐이었다. 강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령처럼 무게 있게 떨어졌다. 박도훈 지점장. 박도훈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예, 회장님. 당신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병수는 차갑게 말했다. 고객 예금 횡령, 부당 대출 승인, 권력 남용, 직원 인사보복, 이 모든 죄목으로 금우금융 법무팀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도훈의 눈이 뒤집혔다. 아, 안 됩니다. 회장님, 저도 가정이 있고, 당신이 해고한 직원들은 가정이 없었을까요? 병수의 말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병수가 손짓하자 문이 열리고 법무팀 4명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그들의 등장만으로 이사회장 공기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박도훈 지점장님, 현재 법적 조치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훈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가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윤세라였다. 윤세라 씨, 그녀는 눈물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제발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병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고객을 평가했고 사람을 가격표로 나눴습니다. 그 대가를 당신 인생 전체로 치르십시오. 병수의 손이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윤세라의 비리가 날짜 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떴다. 불법 정보 유출, 사적 대출 조작, 허위 보고서 작성.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제발 이런 식으로만은 법무팀 직원이 뒤에서 말했다. 윤세라 씨, 면직 처분 및 형사 고발 준비를 위해 동행하시죠. 윤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가 그동안 깔아뭉개고 짓밟은 사람들의 수만큼 동정도 사라져 있었다. 병수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침묵으로 공범이 된 자들, 당신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장을 움켜쥔 듯 굳어버린 직원들. 병수는 덧붙였다. 하지만 실수를 고치려는 용기를 보인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 말은 엄격했지만 구원도 담고 있었다. 특히 오지혜에게는. 병수는 지혜에게 다가왔다. 젊은 직원이 이런 일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소.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지만 그냥 모른 척하면 제가 그들과 같아질 것 같아서요. 민호가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은 무력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였다. 그 모습은 민호에게도 새로운 각성을 가져왔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지점은 전면 감사에 들어간다. 나는 내 가족을 모욕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을 권력이라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고객을 깎아내린 은행은 내가 직접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이사회장은 마치 거대한 심판이 끝난 성전처럼 조용해졌다. 하지만 민호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음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작게 쥐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계신 거구나. 그리고 민호 자신의 자존감도 되돌아오고 있었다. 이사회장의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법무팀, 감사팀, 본사 감찰팀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서며 은행은 마치 압수수색 현장처럼 변했다. 로비에 서 있던 고객들도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말을 잃었다. 강병수는 이사회장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로비 한가운데 섰다. 그의 발걸음이 바닥을 울릴 때마다 은행 전체의 공기가 흔들렸다. 박도훈과 윤세라는 양쪽에서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멍하니 지켜보았다.
병수는 직원들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낮고 묵직하게 말했다. 이제 어제의 일을 공개적으로 정리할 때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병수는 손짓했다. 곧바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저런 노인네들은 빨리 돌려보내요. 돈 없는 인간들은 상대한 마이너스 VIP 아니면 저런 사람들은 은행 문턱도 못 넘게. 영상 속 목소리는 분명 윤세라와 박도훈, 그리고 몇몇 직원들의 것이었다. 말끝에는 조롱과 경멸이 묻어 있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은행이 이 정도였다고? 세상에. 윤세라가 울부짖었다. 제발 이건 사적인 공간에서 한 말. 병수가 단호하게 잘랐다. 고객을 경멸한 말은 결코 사적인 공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훅 내려찍는 망치처럼 로비 전체를 가로질렀다. 박도훈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다시는 늦었소. 병수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 한 동작으로 모든 희망은 완전히 끊어졌다. 감찰팀 직원이 말했다. 박도훈, 지점장, 고객정보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딱 하는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윤세라도 붙잡혔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깎아내린 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순간 민호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 슬픔, 복잡함, 그리고 감격. 병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어제 내가 느낀 절망은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였지.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으세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늘 괜찮았다. 다만 내가 상처받는 게 싫었을 뿐이다. 민호의 가슴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등을 잡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병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찰팀은 직원들 일부를 따로 불러 세웠다.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병수는 크게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지점은 완전히 개편된다. 고객에게 고개를 들지 못한 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은행 전체가 새롭게 뒤집혀지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느꼈다.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들어오는 감정. 그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 발 나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병수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의 참교육은 끝이 아니다. 이 은행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 은행 전체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변혁의 시작이었다. 은행 로비를 뒤덮었던 혼란과 긴장감이 조금씩 가라앉아 남은 것은 폐허 같은 정적과 뜨거운 여운이었다. 강병수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감춰왔던 신분을 드러낸 순간부터 그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하나의 확신을 얻었다. 민호야, 가자.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피로가 없었다. 오직 정리된 마음과 새로운 시작만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 빛은 마치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과 절망을 씻어내듯 따뜻했다.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병수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지.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세상을 바로잡을 누군가가. 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수축되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은행 앞 벤치에 둘이 나란히 앉았다. 도심의 소음, 차들의 움직임, 멀어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내가 어제 했던 말 기억하느냐? 제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말이요. 그래. 병수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기회를 준다. 민호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가난, 무력함, 부끄러움, 이런 단어들로 가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알게 됐다. 세상에는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의 존엄은 절대로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해냈다. 멀리서 은행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곧 뉴스가 되고 세상의 주목을 받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너는 성장했다. 상처받은 만큼 단단해지고 무너진 만큼 다시 일어섰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앞으로 할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회에도 부끄럽지 않고 저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요. 병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너의 길은 이제부터다. 그 순간 민호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금우금융 본사 인사팀 채용 안내. 본사 인턴십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면접 일정 관련하여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병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나아갈 차례다. 민호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작은 알림 하나가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빛이 두 사람 사이를 길게 비쳤다. 병수는 말했다. 기억해야.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세상은 여전히 매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서 오늘만큼은 확실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숨겨도 사라지지 않고 모욕받아도 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민호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